일요일 저녁입니다. 천원이 하나 줍니다. 세븐일레븐에 새로 나왔네요. 크림치즈 카나페. 요새 세븐일레븐에 이거 7찬 도시락 새로 나왔더라고요. 못 보던 건데. 빅 피자만 먹다가 이거 한번 먹을까요? 롱 피자? 이것도 나왔네요. 두 개 들어있는 거.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은데 이거 귀엽죠? 살리오. 네,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죠. 비도 안 오고 하늘도 파랗습니다. 고양이 이거 돌리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왔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치즈가 늘어나요. 지금은 약간 식어서 촬영 준비하냐고 약간 식었네요. 이렇게 먹습니다. 음, 치즈는 많네요. 편의점 피자에서 퀄리티를 높게 하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치즈도 많이 뿌려져 있고 맛도 무난해요. 그냥 콤비네이션? 맛도 무난합니다. 구독자분이 할 거 하면서 드셔도 된다고 하는데 옆모습 보여주면서, 근데 제가 좀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지 할 거 하면서 먹으면은, 컴퓨터 하면서 먹으면 좀 성의 없어 보일까봐,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요새 이거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열면은 짠, 이거 맛있더라고요. 벌써 세 번째 먹는 것 같은데 며칠 동안 재구매를 세 번 한 거죠. 여러분들도 드시고.
이게 꺼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녹았네요. 금방 녹더라고요. 하얀 게 바닐라 부분인가? 이렇게 바닐라랑 초코랑 믹스되어 있습니다. 먹다 보면 밑에 브라우니가 있어요. 브라우니 초코빵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요새 날씨가 많이 풀려서 엊그제부터 에어컨을 안 켜고 있거든요. 원래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선풍기는 잘 안 틀어요. 왜냐면 안구 건조증도 있어가지고 선풍기 바람 오래 쐬고 있으면 눈이 건조해지더라고요. 오늘 저녁입니다. 김밥 천국 김치볶음밥. 동생이 버거킹 사줬습니다. 오랜만에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치즈 와퍼 주니어, 저는 더블 비프 불고기 버거 주문했습니다. 소스가 큰데요? 일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버거킹. 햄버거 먹방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햄버거를 잘 안 먹어서 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마냥 좋지도 않고 그냥 동생이 배달시켜줘서 한번 먹어봅니다. 잘 보이나요? 불고기가 2개 들어있네요. 안에 불고기 소스도 들어있구나. 제가 포테이토를 칠리 소스에 찍어 먹는 걸 선호해서 맛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보다 포테이토가 더 좋습니다. 밀키스 따볼게요. 단품으로 주문했어요. 왜냐면 어제 아빠가 편의점에서 밀키스 1+1 사가지고 집에 음료가 있어서 단품으로 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포테이토는 맥도날드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니언 링인가? 부드럽네요. 잠깐만. 아, 썸네일 찍어야지. 동생이 하는 말이 버거킹에서 먹는 건데 와퍼를 주문해야 된다면서.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알차서. 몇 년 전에 맘스터치를 먹어봤었는데 수원역에 맘스터치 가게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싸이버거. 저는 소화가 약해가지고 치킨버거 종류는 약간 그걸 뭐라 해야 되지? 식감이 퍽퍽한 감이 있잖아요. 바로 먹으면 모르겠는데 집에 가져와서 먹으니까 제가 약간 퍽퍽한 걸 먹으면 자주 체해요. 소화가 안 좋아서. 그래서 족발도 전자레인지에 따뜻하게 데워 먹어야 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말랑말랑해지잖아요. 햄버거 먹방할 때 좋네. 또 모니터가 꺼져서 햄버거가 먹방할 때 좋은 이유가 식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먹방 준비하려면 음식이 식을 수밖에 없어서. 조금 식죠? 그럼 천천히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김밥천국 뚝불고기 반찬. 반찬 2개는 엄마 줬어요. 엄마가 물만두 하셨습니다. 대청소합니다. 청소기랑 대걸레질 했어요. 토요일 점심에 프랭크 버거 시켰습니다. 동생이. 버거, 포테이토랑 동생이 맥너겟 시켰나?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원래 햄버거를 안 먹으려고 했는데 동생이 이미 주문했다고 해서. 프랭크 버거가 투명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기름이 절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받쳐왔습니다. 내용물 보이시죠? 음, 빵 자체가 부드럽네요. 동생이 왜 최애 버거라고 하는지 알겠네. 빵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으스러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고기도 부드럽고. 이거는 불고기 버거예요. 감자튀김은 식었긴 한데 괜찮아요. 배달이라 어쩔 수 없으니까. 청소를 하고 와서 그런지 덥네요. 펩시 콜라입니다. 여러분들도 프랭크 버거 드셔보세요. 이거 수제 버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수제 버거처럼 갓 만든 느낌이 납니다.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요. 감자튀김 하나 시킨 건데 감자튀김 보이시나요? 양이 많습니다. 저는 감자튀김 2개 시킨 줄 알았어요. 양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칠리 소스가 없나요? 칠리 소스가 없던데? 동생이 배달에 메뉴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쿠팡 이츠에서 주문해서. 원래 비교를 하면 많이 실례인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는 어제 시킨 것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입맛이에요. 제가 입맛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저는 아무거나 그냥 먹거든요. 원래 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되는데 들고 먹게 되네요. 잘 안 보이실까봐 음식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불백 펌플러스 왔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렸습니다. 과자가 근데 요새 과자보다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같아요. 살만한 게 이거 삽니다. 제로 판타. 이것도 하나 삽니다. 밀카 세일하는데 이거 사볼까요? 이렇게 삽니다. 사온 겁니다. 좀 음식집 사장님이 서비스 주셨습니다. 쿨피스. 목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짜장떡볶이, 순대, 밀키스. 오늘 저녁 페리카나 치킨 2마리입니다. 프라이드, 양념. 바나나 2개짜리도 나왔네요. 이것도 하나 사고 초코칩 쿠키도 하나 사고 밤에 편의점 온 겁니다. 이거 하나 사고 이렇게 샀습니다. 키오스크가 있고 저는 안에 시원할 줄 알았는데 여기 에어컨이 없나봐요. 굉장히 더운데 안에가? 동생 말로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사촌언니가 좋아하는 붕어 싸만코도 있네요. 더블 비앙코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처음 사봤네요. 2개. 더블 비앙코 딸기 맛이랑 오리지널. 여기 이렇게 있네. 이것도 비닐봉투랑 아이스크림 스푼이랑
바구니 샀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다 왔는데요. 안에가 너무 더워서 땀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으로 잘 사봤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구독자분들하고 밤 데이트? 오랜만에 밤에 나와서 걸으니까 좋네요. 옛날에는 밤이 싫었는데 요새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름이 특이하네요. 더블 비앙코 어렸을 때 좋아했었는데 너무 맛있겠다. 달달합니다. 굉장히 부드럽네요. 잠깐만, 이거 떨어져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 금요일 아침 겸 점심입니다. 엄마가 부침개 해줬어요. 부침개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입 드시고 간장에 찍어서 맛있네요. 부침개 보면은 겉면에 테두리라고 해야 되나? 바삭한 부분이 맛있지 않나요? 끝부분이 바삭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쿨피쉬는 어제 부모님이 오늘 비는 안 오지만 굉장히 만두를 사와서 먹습니다. 요새 언제부터인가 새벽에 고양이 울음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데 왕만두 오랜만에
안에 보이시죠? 근데 유튜버 분들 보면 음료 투명한 컵에다가 따라 마시더라고요. 얼음 넣고. 원래 제가 세팅해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럼 천천히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 돼지국밥 찰순대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이거 2개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아이스크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 입 드세요. 토요일 아침 겸 점심 짜장면 조금이랑 짜장떡볶이 순대 나눠 먹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네요. 이건 레모네이드. 오늘 오후 오늘 저녁 김밥 전국 김치 볶음밥입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 알바를 구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때는 악몽을 자주 꿨었어요. 그래서 제 베프가 있었는데 베프가 학창 시절 때 체육 반장을 하기도 했고 대학 가서 조교를 했던 친구인데 베프가 인싸였죠. 친구들이 많고 전화가 오랜만에 오길래 전화하던 도중 제가 요새 악몽을 자주 꾼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집에만 있다 보면 잡념이 많아진다고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봐라. 너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알바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은 악몽이나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라면서 생산적인 일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하고 그때는 실행력이 좋았는지 어렸을 때라 그런지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바로 행동으로 나서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알바천국이랑 알바몬 이 2개가 잘 나갔었어요. 그래서 알바천국에서 주변에 가까운 알바를 찾습니다. 이때 아는 언니가 있었는데 아는 언니가 하는 말이 보통 악몽 꾼다 하면 어디 뭐 종교나 점집 그런 데를 가라고 하지 않나? 그러더라고요. 좀 뭔가 이상하다면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라는 게 아는 언니는 좀 얼떨떨하다고 하더라고요. 알바 사이트 보면은 프린터로 이력서 뽑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집에 프린터 기가 없어서 사촌 언니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촌 언니가 사촌 동생이 간만에 청춘을 불태우겠다는데 자기가 이 정도쯤은 해줄 수 있다고 사촌 언니가 집에 있는 프린터기로 이력서 3장인가 5장을 뽑아주더라고요. 열심히 해보라면서. 그리고는 월급 탈 때 사촌 언니를 잊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했죠. 월급 타면 밥 사주겠다고. 정확한 이름을 말하기 좀 그래서 못난 고양이로 할게요. 제가 그때 당시에 수원역 근처에 살고 있어서 수원역이랑 팔달문이랑 가깝잖아요. 팔달문은 수원에서 큰
전통시장이에요. 지동시장이랑 여러 시장이 몰려 있어서. 그리고 팔달문 근처에 행궁동 카페거리도 있고, 그때는 행궁동 카페거리가 활성화되기 전입니다. 지금이야 행궁동 카페거리가 사람이 많고 많이 활성화되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행궁동 하면은 옛날 집들이나 아니면 점집들이 많았어요. 거기를 점집 거리라고 해서 막 몰려 있어가지고 그런 곳인데, 지금은 카페 거리로 바뀌었죠. 그리고 수원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수원역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팔달문이 수원역보다 사람이 더 많았어요. 굉장히. 근데 어느 순간부터 팔달문이 사람이 점점 줄어들더니 빈 가게들이 많아지고 그랬죠. 사람들이 있어봤자 노인분들이나 중년층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그런지 가게도 일찍 닫더라고요. 상권이 안 좋아져서. 옛날에는 못난 고양이가 간판이 핫핑크 색상에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더라고요. 깔끔하게 하얀 간판에다가. 지금은 세련된 거죠. 예전에는 뭔가 이미지가 10대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미지였는데 귀엽게 해놓고 펜시점처럼. 어쨌든 이력서도 내고 팔달문에서 핫바나 떡볶이 간식거리도 사 먹으려고 시장에를 갑니다. 여기 못난 고양이 가게가 시장에 가까이 있어요. 순간 들었던 생각이, 여기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장사가 되나 펜시점이? 이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여기 팔달문에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대형 펜시점도 있어가지고 과연 여기 못난 고양이가 장사가 될까 싶더라고요. 여기 가게 자리가 자주 바뀌던 자리였어요. 뭔가 잘 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가끔 보면 항상 가게가 바뀌어 있길래 들어갔더니 3명이 있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제 또래 여자애들인 거예요. 거기 오래돼서 대충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이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저희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죠? 아마 20대로 기억합니다.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쌍수한 지 얼마 안 돼서 눈에 붓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언니는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인가 나왔던 언니고, B라는 애는 저랑 동갑인데 알고 보니까 학창시절 때 일진 애들 있잖아요. 일진의 친구더라고요. 그리고 B는 중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장난기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약간 통통하고 꾸미는 걸 좋아했어요. 틴트 이것저것 바르고, 그래서 파우치 들고 와서 화장하고. C는 주말 알바였나? 저랑은 사실상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력서를 건네주고 옵니다. C는 이날 원래 쉬는 날인데 평일 날이라 그냥 놀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셋이 굉장히 친해 보이더라고요. 유니폼은 앞치마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앞치마인지 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오래되다 보니까. 앞에 그 고양이 마크 배지인가? 그것도 달려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유니폼은 아니고 앞치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장 일은 쉬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대걸레질하고 바닥, 그리고 손걸레로 액세서리 밑에 바닥이나 그런 거 닦고, 장식장 위에 있잖아요. 그런 거 먼지 보이는 곳 닦고 그랬습니다. 비가 대충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고, 어차피 바닥도 금방 지저분해진다고, 손님들 오고 가고 그러면 그냥 대충 요령껏 하라고 하더라고요. 며칠 일하다 보면 알게 될 거라고.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요령껏 중간중간마다 다리 아플 때 앉아있어야지, 보통은 거의 서 있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CCTV 있어서 계속 앉아있으면은 점장님이 뭐라 하실 수도 있다고. 왜냐면 앉아있으면 손님이 오고 가고 그러는 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매장 특성상
잘 안 보이더라고요. 손님이 오면 귀걸이 납두는 거나 액세서리가 그게 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높아가지고 그 좁은 매장에 정신없이 빼곡히 채워져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문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됩니다. 손님 오면 인사해야 되고. 매장이 아담한 곳이었는데 못난 고양이 보면은 계산할 때 직원이 높은 의자 위로 올라가서 계산을 하잖아요. 올라가 보면 바구니 같은 돈통이 있고 현금. 근데 제가 처음에 여기 의자가 무너질까봐 좀 무서운 거예요. 비가 뭘 무너지냐면서 무너지면은 저쪽에 의자 하나 더 있으니까 저거 쓰면 된다고 올라가 보라고 재촉해서 올라갔더니 의자가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여기는 매장 구조가 특이한 게 맨 앞에 보면은 카드 계산할 때는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오리걸음하고 들어가는 곳인데 고개를 숙여서 그렇다 보니 카드 계산할 때는 좀 번거롭죠. 카드 계산이 직원 입장에서는 편하긴 한데 저는 그때 알바생이 아니라 직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평일 다 하는 걸로 월, 금. 여기 맨 끝에 카드기가 있고 구멍으로 들어가면 창고가 크게 되어 있어요. 창고에서 들어가 보니까 탁자 같은 거랑 조그만 의자가 2개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서 점심 먹고 그랬었습니다. 주변에 가게들이 많다 보니까 전통 시장이다 보니까 뚝불고기 배달시켜서 먹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거 먹고 그랬어요. 저 알바 처음 왔다고 환영한다면서 환영식 그런 식으로 고기 뷔페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점심에. 그래서 다 같이 고기 뷔페를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고기 계속 가져오고 언니는 야 그만 가져와 다 못 먹어. 비는 다 먹어 막 이래 하면서 막 크게 웃고 다들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들 유쾌하고 잘해주고 왜 사람들이 또래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랑 일하다가 또래들이 있는 곳에 오니까 재밌더라고요.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못난 고양이 매장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귀걸이 같은 거 팔잖아요. 판에 돌아가는 거 휘리릭 돌아가고 매장이 협소하고 안에 물건들이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둑질 하기 좋은 환경이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직원 눈을 피할 수 있다 보니까 비가 하는 말이 막 도둑질 하는 학생들은 잘 없는데 한 번인가 2번인가 잡은 적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핸드폰 케이스를 자기 핸드폰에 끼우고 나가거나 귀걸이나 액세서리는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나 가방 안에 넣고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매장 내부를 보니까 CCTV가 온 사방에 깔렸더라고요. CCTV가 굉장히 많습니다. 매장에 아무도 없으면은 그 CCTV가 어디 본사에서 지켜보는 거라고 했나? 매장에 전화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전화 온 적 있어서 점장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고 비가. 비도 저랑 마찬가지로 평일에 계속 일하는 겁니다. 월, 금, 직원으로. 그때 당시 못난 고양이가 포스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비가 계산을 잘 못했어요. 암산이라고 하죠. 못난 고양이 가게 특성상 제품들이 다 저렴한 거예요. 비싼 건 없고 귀걸이도 하나에 1,000원 하고 그러잖아요. 몇천 원 단위 소액이었는데 저도 계산을 잘 못하는 편이지만 비가 저보다 더 암산을 못하더라고요. 소액도 하나하나 다 계산기 두들기고 그러길래 제가 계산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비가 고마워 그러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카드 결제하시는 분들보다 현금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통시장 쪽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액이 낮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1,000원, 2,000원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 업무는 현금 계산이었고, 기억나는 손님은 전통시장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어린 여자아이가 할머니 손 붙잡고 왔었는데 머리끈인가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디에서 풍선을 나눠줬는지 풍선 들고 있었고, 할머니가 화장실이 어딨냐고, 그래서 제가 옆에 공용 건물에 있다고 했는데, 비가 화장실은 여기 건너편에 바로 병원이니까 병원 화장실 이용하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비가 하는 말이 여기 공용 건물 화장실은 직원들만 사용하는 곳이라고 외부인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했죠. 손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직원들이 선심 쓰듯이 내가 계산해 줄게 그러고 막 서로 계산하겠다고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운영되나 싶을 정도로 직원들은 4명이나 있는데 손님은 진짜 거의 없어서, 아무래도 비랑 평일에 같이 단둘이서 일하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때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버스가 끊기는 시간이라 이모나 아빠가 데리러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감정 기복이 심했어서 혼잣말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무래도 조울증인 것 같다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반복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좀 냉랭하게 하고, 자기가 그날이어서 그렇다, 아니면 남자친구랑 좀 다퉈서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활발해요. 항상 웃고 있고. 비가 우리 매장에 이력서 넣은 사람들 많다고 왜 너가 뽑혔는지 말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궁금해서 안 말해도 된다고 했는데 비가 삐지더라고요. 비가 삐져서 저 멀리 핸드폰만 보고 있고, 평소에는 장난치고 말 많이 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고 궁금하다고 했죠. 비가 하는 말이 누구세요? 이러면서 막 피해 다니더라고요, 매장 안을. 제가 비야 미안해 그랬더니, 비가 동갑이지만 동갑이라기보다는 뭔가 동생 같은 느낌 있잖아요. 장난을 많이 쳐서 그런지 비가 장난기가 많아서, 잠시 후에 생각해보더니 자기가 말 실수한 것 같다면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했죠. 비가 그러면 사인하고 도장하자면서 손으로 사인 도장 있잖아요, 복사. 화내지 않기로. 그래서 제가 했죠. 그 사인 복사 도장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거더라고요. 그거 제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 했던 건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성인 돼서 이러고 있으니까 비랑 같이 쓰면은 동심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할까? 굉장히 순수한 친구였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들어봤더니 원래 점장님이 뽑는 게 아니라 자기들 직원들끼리 뽑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을. 그래서 제가 뽑힌 거라고. 예전부터 가끔 도둑질하는 학생들이나 치안이 불안해서 남자 직원을 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점장님이 여직원만 뽑아가지고. 근데 제가 체격도 크고 저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게, 와, 세다, 포스가 느껴진다, 그렇게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짧고 남자 같다 보니까 뭔가 좀 안심될 것 같다고. 제가 이때가 20대 초반이었잖아요. 지금은 100kg 넘는 분들이 많지만 이때 당시에는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비가 저를 처음 봤었을 때 깜짝 놀랐었다고. 이런 사람을 처음 보다 보니까 피지컬이, 처음에 저를 봤었을 때 깡패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A 언니는 그냥 까리한 동생이 들어왔네, 이 생각이 들었다 하고, 제가 이때 당시에 머리도 왁스로 쫙 올리고 좀 개성 있게 입었다고 해야 되나, 스타일을? 그냥 개성 있는 친구라고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자기가 이때 아니면은 이런 사람하고 언제 한번 일을 해보겠나. 제가 일하는 게 궁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의 모습을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다고, 막 궁금해진다고. 비가 하는 말이 자기가 원래 호기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본사에서 오셨던 분인가? 아주 가끔 오셨던 분이 있어요. 저는 한 번밖에 못 봤지만 순간 들었던 생각이 얼굴 보고 뽑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정장 입고 오시고 서류 가방이랑 멀끔하게 오셨더라고요. 훈훈하시고. 근데 비라는 친구가 장난기가 많아서 못 가게 해야 된다고, 잡아놔야 된다고 가방을. 못난 고양이 보면은 이런 서랍들이 많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뭐 액세서리나 귀걸이 같은 거 넣어놓고 그런 게 많은데, 서랍장 같은 게 거기다가 가방 몰래 숨겨두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굉장히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장난기도 많고 성인인데 굉장히 순수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보면 두 분이서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비가 저에게 저 사람이랑 잘 되고 싶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남친 있으니까 너에게 양보해주겠다면서. 제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다고. 비가 하는 말이 너의 매력 발산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들었던 생각이, 로 넘는 소녀에게 매력 발산이란? 네가 관리자분에게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냐고. 뭐라도 사오지. 다음에 빈손이면은 문 안 열어줄 거라고, 커피 사달라고 막 떼쓰는 거예요. 관리자분은 계속 무시하시다가 비가 관리자분의 지갑을 가져가더니 카드를 빼가더라고요. 카드 획득했다면서 자기 잡아보라고. 관리자분이 결국 그러면 많이 쓰지 말고 진짜 커피만 사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비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윙크하면서 이년아 언니만 믿어. 내 새끼 잘 되게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준다고, 자기는 커피 사갖고 오겠다고, 카드 존나 써야지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뛰어가더라고요. 네가 막 더블 데이트 하고 싶다고 나랑 관리자분을 엮여주길래 단돌이 있었죠, 매장에서. 비가 한참 뒤에 오더라고요. 커피 사러 어디까지 간 건지. 보니까 핸드폰 충전기도 사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편의점에. 근처 편의점에서는 핸드폰 충전기를 안 판다고 멀리서 사왔더라고요. 근데 관리자분이 저랑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장난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어요. 같이 일할 때. 이때 들었던 생각이 그냥 걱정되기도 하고 하소연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람이 나가자마자 뒷담 하는 거 보고서 좀 가벼워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별로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진중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장님이 오셨습니다. 비가 점장님 보고 점장님 다크서클이 더 내려왔다고 술 마셨냐고 장난치고, 점장님이 술 안 마셨다고 그러고. 점장님이 가끔 술 마시고 오셨나 봐요. 저는 이때 처음 봤었는데 점장님은 근데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비한테 다 맡기시고 거의 매장에 오시지 않았는데, 점장님이 저를 보더니 밖에 양말 걸어놓으라고 해서 양말을 옮기라고, 다른 데로. 그래서 저는 문 밖에서 양말 하나하나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있었죠. 그리고서 점장님은 금방 가시더라고요. 비한테 할 이야기 있다고 잠시 이야기 하시더니 저는 문 밖에 있어서 대화가 들리진 않았죠. 창고 들어가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서 부르더라고요. 비가 잠깐 들어와 보라고. 제가 알았다고 했죠. 비랑 저랑 번갈아서 한 명씩 교대하고 그랬거든요. 1시간마다였나? 한 명은 창고 들어가서 쉬고 그랬어요. 어차피 손님도 거의 없어서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고 했는데 가끔씩 선물이라면서 쓰레기를 제 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인 줄 알고 안 받는다고 했는데 비가 쓰레기 아니야 이년아, 받아봐, 중요한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따 집 갈 때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차마 말로 전달할 수는 없어서
그 종이 찍어 편지를 썼다고.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받았죠. 저는 다시 매장으로 나가서 매장을 보고 있었는데 비가 다시 소리치더라고요. 다시 들어와 보라고, 편지 달라고 자기가 직접 말로 해야겠다면서. 제가 그러라고 했죠. 비가 내 새끼 한번 안아보자면서 글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고 그랬죠. 자기가 원래 이런 거 말 잘 못하는 사람인데 학교 선생님들도 자기를 포기했을 만큼 자기가 원래 성격이 지랄 맞다고 하더라고요. 나 성격 안 좋은 거 알지? 감정 기복 심하고. 근데 내가 너 많이 아껴주려고 했다면서, 자기 친구랑 같은 학교였다 보니까 이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텃세 같은 거 안 부리고. 자기가 원래 다른 알바생들 같은 막 뭐라 하고 그러는데 너는 진짜 아꼈다면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싶었다고. 참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너 나오지 말라네. 진짜 미안하다고. 자기가 아까 점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도 어떻게 안 되겠냐고, 땡땡이도 같이 오래 일하고 싶다고 점장님이 완강하게 안 된다고 하시니까 비도 참 속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직원을 한 명 더 뽑았냐고, 가게 사정 안 좋은데. 자기도 점장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면서. 저는 순간 머리를 돌로 맞은 느낌이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어쩔 수 없지 그랬죠. 비가 진짜 미안하다고, 너는 창고 가서 쉬라고 자기가 매장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제가 매장 열심히 보겠다고 했죠. 근데 괜찮다고, 자기가 미안해서 그렇다고 창고에서 계속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창고에 들어갔죠. 비가 박스로 만들어 놓은 침대 같은 게 있어서 저는 거기에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밤에 엄마인가 아빠가 들어오셔서 도야지 저금통 어딨냐고, 그래서 비가 저기 창고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구멍으로 나오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너가 강아지냐면서 개구멍을 통해서 들락날락 하냐고, 여기가 창고에 들어가는 통로라고 했죠. 밤 11시가 되고 끝나는 시간이 돼서 가야 되는데 비가 저를 백허그를 하고 안 놓는 거예요. 못 보낸다면서. 가지 말라고, 가면 마지막 아니냐고. 비가 울고. 그래서 제가 티슈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눈물 닦으라면서. 비가 그 뭐라 하지? 일진 여자애들 중에서 평소에는 말투가 틱틱거려도 정 많고 눈물 많은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들었다면서 몇 주밖에 안 됐지만 눈물 난다고. 아, 짜증 난다면서.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한 달도 같이 일 못했는데 존나 짜증 난다고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다음에 꼭 놀러 오라고, 자기는 항상 있으니까 안 오면 너희 집에 쫓아갈 거라고 막 뭐라 뭐라 하더라고요, 울면서. 제가 알겠다고 했죠. 건강하게 잘 지내라 하고. 그 뒤로 매장에 다시 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 갈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 아빠는 이 광경을 보시고 뭐지? 싶으신 눈치이시고, 비가 저를 안 놓다 보니까 계속 백허그를 하고. 제가 한 달 일한 게 아니라서 몇 주밖에 일을 못해서 사촌 언니에게 통 크게 쏘지는 못하고, 사촌 언니가 맥도날드 빅맥을 좋아해서 사다 줬었죠. 사촌 언니가 하는 말이 감튀 매너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자튀김 2개 사왔어. 사촌 언니가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거기 점장님이 사기당하신 것 같다고. 거기 자리는 원래 장사가 잘 안 되는 자리인데 나는 너가 거기 다닌다고 했을 때 뭔가 좀 이상했다고. 또 그새 가게가 바뀌었나 싶어서. 거기 원래는 옷가게인가 핸드폰 가게 아니었나? 워낙 자주 바뀌어서 기억도 잘 안 난다면서. 그래서 저도 나도 거기 가기 전에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거기 팔 닮은 상권이 가라앉은 지가 오래인데 젊은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학생들도 그렇고 거기가 과연 되나? 펜시점이? 이 생각이 들었다고 사촌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동안 일해봤지만 손님은 거의 없고 주변 가게에서 직원들이 잔돈 바꿔달라고 그랬던 분들이나 있었지. 등장인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리자, 정장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며 훈남이다. 주말 알바 마주친 적 거의 없음. 만두 주길래 먹은 적 있음. A 언니, 주 2번인가 3번 나오던 언니. 얘 화목금. 아직 쌍수 붓기가 안 빠졌다 하고 거울을 자주 봄. 친절함. B 주인공과 동갑. 다녔던 학교의 일진의 친구라 한다. 장난기가 많고 유쾌함. 점장님, 대화 나눠본 적 한 번밖에 없음. 가게 밖에 양말 옮기라 할 때. B 말로는 술을 즐겨 마시고 가끔 매장 오신다 함. 툭하면 손님도 없는데 에라이 기분이다 하면서 샷다 내리고 다 집 가라고 장난치신다 함. 체인점 영업 방침상 영업 끝나기 전까지는 퇴근 못함. 사촌언니, 주인공의 알바 도전을 위해 집 프린터기로 알바천국 이력서 쓴 거 프린터부를 뽑아준다. 주인공 친구 인싸이며 주인공에게 알바를 권한다. 생산적인 일을 하면 악몽 안 꿀 거라고. 주인공의 아는 언니, 악몽을 자주 꾸면 알바보다는 종교나 점집을 권해준다. 주인공, 20대 초반의 못난 고양이 액세서리 체인점에서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게 된다. 20대 초반때 알바하면서 겪은 일을 만화로 그리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옛날 일도 떠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작에서 등장하신 분들도 이 작품을 봐주시고 계신 분들도 전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 다음 주 썰2는 어렸을 때 시골 친척집에 가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썰툰에서 무서운 효과음은 안 넣습니다. 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재밌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일요일이네요. 장 보러 왔습니다. 서수원 하나로마트에. 날씨가 화창하죠. 수원 사람들이나 화성시 사람들이나 여기 서수원 하나로마트에 많이 와요. 여기가 큰 마트다 보니까 대형 마트라 오래된 곳이기도 하고. 고기 보러 왔습니다. 아빠 고기 고르시는 중. 오늘도 바나나 우유 삽니다. 이거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달고. 요새 초코칩 쿠키 맛있더라고요. 산초도 하나 살까요? 오늘도 주문합니다. 피자 먹다. 비누를 사려고 합니다. 이거 향 좋더라고요. 한 2개 정도 살까 싶습니다. 꽈배기 집에 왔습니다. 꽈배기랑 피자 먹다에 산 거. 이거 커피 사갖고 갑니다. 아이스 블론드 카페라떼. 아침 겸 점심 먹습니다. 피자 자른 겁니다. 가끔 효린의 민박 다시 보는데 좋더라고요. 감성도 그렇고. 천원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아메리카노 연하게. 고마워.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안녕, 사촌언니예요. 너무 즐거운 주말이에요. 반가워요. 사촌언니네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많네요.
사촌이가 이거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 앞에 세븐일레븐에 없어서 이거 맛있겠네. 밀크 초코. 초코 모나카 귀엽지 않네요. 이것도 처음 보는 건데 이거 새로 나왔네요. 사촌 언니가 하는 말이 요새 저보고 편의점 안 왔다고 새로 나온 거 많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언니가 이거 찍으라고 신상품이라고 바리스타 락토프리 라떼. 요새 라떼도 락토프리로 나오나봐요. 또 새로 나오고 코코 제로 요구르트랑 망고 맛. 세븐일레븐 원 플러스 원. 도시락 새로 나왔다고 하네요. 덮밥. 수섬에서 이거 새로 나왔네요. 2개. 원 플러스 원 하는 거 찍자면 사촌 언니가 새로 나온 거라고 잔치국수. 사촌 언니가 두바이 초콜릿도 나왔다고 신상품들. 합니다. 이모가 주셨습니다. 점장님이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조화 안 팔렸다고 여기 이렇게 비치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불러주세요. 보얗게 타신 거 아가이 Cairo tono spiega qual è yoni uso magari nanno untaderu Samishi sono baby mo amai kokyū mo toi me no oku ni himeta